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폴레온 힐, 부의 법칙입니다. 나폴레온 힐 지음, 이미숙 옮김. 세계 단 1%만 아는 부를 축적하는 13가지 법칙. 강렬히 열망하는 자만이 부를 얻는다. 20세기 최고의 자기계발 유산, 수많은 억만장자와 역사가 증명한 부의 바이블. 자, 네, 돈, 돈에 대한 책입니다. 세계 단 1%만 안다고 하는데 요새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방법 같은 것들을 많이들 보시고 또 공부하시고는 하실 텐데요. 부자가 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어렵습니다. 부자가 되었다는 건 정말 노력과 재능과 또 운까지 따라줘야만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뭔가 다른 방법을 사용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학연, 지연, 혈연, 부모의 재산, 조상의 재산을 물려받는다거나 그런 방법들도 있겠습니다. 부자, 부자란 무엇일까요? 부자는 왜 되고 싶은 걸까요? 막상 부를 이룬 사람들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생활이 편리해진 건 사실이지만 돈이 전부는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생각들을 강의나 인터뷰를 통해서 듣고는 하는데 참 돈이라는 게 꼭 필요한 수단이다 보니까 멀리 하고 싶지는 않고 가까이 두고 싶은 게 사실이겠죠. 자, 여러분들은 오늘 부를 이루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부의 법칙 오늘의 책을 통해서 한번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죠. 먼저 목차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 책을 읽기 전에 서문, 당신은 부를 이룰 준비가 되었는가? 1장,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생각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2장, 부의 법칙 1부는 강렬한 열망에서 시작된다. 3장, 부의 법칙 2, 강한 신념이 부를 끌어당긴다. 제가 잘못 읽었네요. 2장, 부의 법칙 1, 부는 강렬한 열망에서 시작된다. 죄송합니다. 4장, 부의 법칙 3, 내 손 안의 부를 자기 암시하라. 5장, 부의 법칙 4, 돈이 되는 전문 지식을 가져라. 자, 이 이후에는 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 부의 법칙 5. 부의 열망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라. 7. 부의 법칙 6. 체계적 계획이 부를 눈앞에 가져온다. 8. 부의 법칙 7. 과감히 결단하고 망설임 없이 움직여라. 9. 부의 법칙 8. 끈기 없이는 부의 성취도 없다. 끈기. 네. 끈기는 계속하는 것이 끈기이죠. 네.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10. 부의 법칙 9. 마스터마인드의 힘으로 추진력을 얻어라. 11. 부의 법칙 10. 성적 에너지를 열정과 창조적으로 바꿔라. 이 성적이 저희가 말하는 그 학업 성적을 얘기하는 건지 혹시 성적 에너지를 얘기하는 건지는 읽어봐야 할 것 같네요. 네, 글자로만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12. 부의 법칙 11. 잠재의식을 긍정으로 채우면
부의 그릇이 바뀐다. 13. 부의 법칙 12. 뇌에 숨겨진 잠재력을 폭발시켜라. 14. 부의 법칙 13. 부와 성공은 육감이 이끈다. 오감을 넘어선 제 6번째 감각인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15. 6가지 두려움을 이겨내고 부의 열쇠를 얻어라. 두려움. 네.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죠. 예를 들면 부자가 되기 전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이 사업에 실패해서 이 사업에 투자한 돈을 다 잃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그 6가지 두려움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마치는 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을 읽기 전에 서문부터 함께 살펴보고 본문 1장의 적당히 부분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온 힐, 부의 법칙. 이 책을 읽기 전에 돈, 명예, 권력, 만족감, 인성, 마음의 평화, 행복. 당신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인가? 이 책에서 설명하는 부의 법칙은 명확한 인생 목표를 찾는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성공 철학을 가장 핵심만 요약해서 제공한다. 먼저 이 책은 재미삼아 읽을 만한 책이 아님을 읽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내용을 제대로 소화하려면 일주일이나 한 달로도 부족하다. 미국 전역에서 유명한 컨설팅 엔지니어이자 토마스 A. 에디슨의 오랜 동료였던 밀러 리스 허치슨 박사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은 소설이 아닙니다. 큰 성공을 거둔 미국인 수백 명의 경험이 고스란히 담긴 성공 공식 교과서입니다. 연구하고 소화하고 묵상해야 할 책이죠. 그래서 하루에 한 장 넘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읽을 때는 인상적인 문장의 밑줄을 긋고 나중에 밑줄 그은 부분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그냥 읽지 않고 그 내용을 완전히 흡수해 자기 것으로 만들 겁니다. 모든 고등학교가 이 책을 필독서로 채택해서 졸업시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철학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을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책에서 습득한 지식을 체계화하고 적용한다면 시간을 낭비 없이 사용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을 읽은 후 뉴욕 시립대학교 학장 존 R. 터너 박사는 다음처럼 말했다. 이 철학의 타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뢰는 이 장에서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 저자 나폴레온 힐의 아들 블레어군요. 터너가 언급한 저자의 아들은 정상적인 청력을 타고나지 못했지만 청각장애인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 책에서 설명한 철학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본인의 장애를 귀중한 자산으로 바꾸었다. 블레어 이야기를 읽고 나면 당신은 이 책의 철학으로 물질적 부를 축적하고 마음의 평화와 이해, 정신적 조화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나아가 어떤 경우에는 블레어처럼 신체적 장애까지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 말이다. 수백 명의 성공한 사람을 직접 분석한 결과 저자는 그들이 하나같이 흔히 회의라는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습관이 있었음을 발견했다. 그들은 해결할 문제가 있을 때 함께 모여 앉아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결국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목적에 이바지할 계획을 발견했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마스터마인드 법칙을 실천해보라. 원하는 수만큼 다정하고 조화로운 사람으로 스터디 클럽을 결성해 매주 1회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모임을 할 때마다 책의 한 장을 읽은 후에
모든 구성원이 그 내용에 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각 구성원은 토론에서 영감을 얻어 떠올린 아이디어를 빠짐없이 적어서 기록을 남긴다. 클럽에서 공개 독서와 합동 토론을 하기 며칠 전에는 각 장을 주의 깊게 읽고 분석한다. 글을 읽을 때 색채와 느낌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책을 낭독하도록 한다. 자, 이 부분은 밑줄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이를 끈기 있게 실천하다 보면 당신은 수백 명에 이르는 성공한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체계화한 가장 훌륭한 지식의 총체를 얻을 수 있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새로운 지식의 원천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참석자로부터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습득할 수 있다라는 점이다. 또한 나폴레온 힐이 서문에서 언급하듯 앤드루 카네기가 막대한 재산을 모은 비밀 공식을 발견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서문. 당신은 부를 이룰 준비가 되었는가? 이 책의 모든 장은 돈 버는 비법을 다루고 있다. 500명이 넘는 엄청난 갑부에게 부를 선사했던 이 비법을 나는 오랫동안 면밀히 분석해왔다. 이것은 카네기가 25년 전 내게 알려주었다. 빈틈없고 매력적인 스코틀랜드 출신의 그 노신사는 무심코 그 비법을 아직 풋내기였던 내 머릿속에 던져주었다. 그런 다음 그는 의자에 앉아 재미있다는 듯 반짝이는 눈빛으로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가 한 말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할 만큼 내가 영리한지 보려는 심산이었다. 내가 그 뜻을 이해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카네기는 그 비법이 없으면 실패자로 살아갈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비법을 전달할 준비 작업에 20여 년의 세월을 투자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렇겠다고 대답고 그의 협조를 받아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 이 책에는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수천 명의 사람이 이미 실제로 검증을 끝낸 비법이 담겨 있다. 카네기는 돈 버는 법을 직접 알아낼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 본인이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었던 마법의 공식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여러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공식의 타당성을 시험하고 입증해 주길 바랐다. 그는 모든 공립학교와 대학에서 이 공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믿었고 적절하게 가르칠 수 있다면 교육제도 전반에 혁신이 일어나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찰스 M. 슈와브나 다른 젊은이들을 만난 카네기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많은 것이 생계를 유지하거나 부를 축적하는 데는 전혀 가치가 없다고 확신했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그가 학교 교육을 거의 받지 않은 젊은이를 한두 명 고용해서 이 공식을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리더십을 끌어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는 자신의 지침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를 선사했다. 이 책의 3장은 한 청년이 구상하고 실행한 거대한 미국 철강 회사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한다. 이 청년을 통해 카네기는 준비된 모든 사람에게 본인의 공식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청년은 이 비법을 단 한 번 적용해 돈과 기회면에서 모두 엄청난 행운을 거머쥐었다. 이 사례에서 공식은 어림잡아 6억 달러의 가치를 매길 수 있다. 그 청년이 바로 슈와브다. 이제 당신이 이 책에서 무엇을 얻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네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최근에 그 덴젤 워싱턴 배우의 그 대학교
졸업 축하 연사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큰 실패를 꼭 해봐야 하고 대신에 큰 목표가 있어야 한다.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저는 제 목표가 분명히 있는데 말하기는 좀 쑥스럽고 있습니다. 네. 목표를 꼭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 비법은 20년 동안 실제로 검증되기도 전에 카네기가 계획한 대로 10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전수되어 각자의 이로운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그 가운데 일부 사람은 이 비법으로 큰 돈을 벌었고 또 다른 사람은 화목한 과정을 이루었다. 한 성직자는 이를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한 결과 연간 7만 5천 달러 이상의 수입을 얻었다. 성직자가 수입을 얻었다고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하네요. 네, 저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성직자가 돈을 벌면 뭔가 불경한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제 의견입니다. 신시내티의 재단사 아서 내쉬는 파산 직전에 이른 자기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 공식을 시험해 보았다. 그 결과 사업체는 활기를 띠었고 큰 돈을 벌었다. 물론 내쉬는 세상을 떠났지만 사업체는 여전히 번창하고 있다. 신문과 잡지에서 매우 독특한 이 실험을 칭찬 일색으로 보도했는데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보도였다. 그 비법은 텍사스주 댈러스의 스튜어트 오스틴 와이어에게도 전해졌다. 준비된 사람이었던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법학을 공부했다. 과연 그가 성공했을까? 그 이야기가 5장에 소개되어 있다. 제닝스 랜돌프가 대학을 졸업하던 날 나는 그에게도 비법을 알려주었다. 비법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그는 현재 삼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게다가 계속해서 비법을 활용해 백악관에 입성할 멋진 기회를 얻었다. 비록 명예직에 불과했지만 나는 라살 대학교 평생교육원의 홍보 책임자로 근무했었다. 그때 J.G. 채플린 원장은 이 공식을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해 그곳을 미국 최고의 평생교육원으로 성장시켰다. 이 비법은 이 책을 통틀어 좋게 100번은 언급된다. 나는 그 비법에 직접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다. 준비가 되어 있고 비법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알아볼 법한 곳에서 발견될 때 비법은 더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기 마련이다. 그래서 카네기도 비법의 구체적인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조용히 내게 던져준 것이었다. 당신이 비법을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모든 장에서도 적어도 한 번은 이 비법을 알아볼 것이다. 당신이 준비된 사람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으나 그 비법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발견할 때 얻는 많은 혜택을 놓치게 될까봐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라고 알려주시진 않을 겁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한 장씩 한 장에 담겨 있는 어떤 숨은 메시지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그 비법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발견했을 때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겠죠. 내가 이 책을 집필하던 중 당시 대학 졸업반이던 아들이 2장을 읽어보더니 스스로 그 비법을 발견했다. 와, 이게 약간 주관식 문제 같은 거군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항상 객관식 문제의 답처럼 삶에서 많이 적용되고 또 궁금해하고 또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그냥 명확하게
단 한 줄로 정리해 주길 바라잖아요. 그 해답을 얻을 때. 어떤 상담사를 만나든 뭐 어떤 신앙에 의존을 하든 무속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 라고 얘기를 해줘야 속이 좀 편안한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뭐 올해 안에 이사를 가라 하신다 막 이런 얘기 들어야 옳거니 이 집을 사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네. 아마도 이 책에서 말하는 건 주관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들은 이를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해 직장을 구했고 평균 연봉보다 더 높은 초봉을 받으면서 곧바로 중책까지 맡았다. 아들 이야기는 2장에 소개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읽고 나면 이 책이 초반에 너무 많은 걸 약속하는 듯한 느낌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또한 낙담한 적이 있다면, 넋이 나갈 정도로 극복하기 힘든 일이 있다면, 노력했다가 실패했다면, 질병이나 신체적 고통으로 장애를 겪었다면, 카네기 공식을 발견하고 활용한 아들 이야기가 마지막 희망의 사막에서 당신이 찾아 헤매던 오아시스가 될지 모른다. 세계대전 당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이 비법을 광범위하게 이용했다. 전선에 파견되기 전 실시하는 훈련에서 이 비법을 모든 참전 병사에게 전수했다. 윌슨은 이것이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내게 말했다. 20여 년 전 필리핀 군도 판무관이었던 마누엘 엘 캐소는 자국민에게 자유를 선사할 영감을 이 비법에서 얻었다. 그는 필리핀의 자유를 쟁취하고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 비법의 특이한 점은 일단 습득해서 이용한 사람은 그야말로 적은 노력만으로도 성공 궤도에 오르고 다시는 실패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이 책에서 비법을 이용한 사람이 언급될 때마다 기록을 직접 찾아서 확인하라. 그러면 확신이 생길 것이다. 약간 이 책을 읽을 때 보물섬을 찾아가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그 상상 속으로만 존재하는 혹은 구전으로만 전설처럼 떠도는 그런 보물이 담긴 상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찾아 헤매는 모험 같은 그런 기분. 좀 두근두근하네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물론 그 가치에 비하면 치러야 할 대가는 소소하지만 내가 소개하는 비법을 공짜로 얻을 수는 없다. 목적을 뚜렷이 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든 비법을 얻을 수 없다. 이 비법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공짜로 나누어 줄 수도 돈으로 살 수도 없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은 반쪽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 그 비법은 준비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효과적이다. 얼마나 배웠는지는 비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비법은 에디슨에게 전해졌는데 그는 고작 3개월밖에 학교에 다니지 않았지만 비법을 아주 영리하게 활용해 세계 최고의 발명가가 되었다. 그 비법은 에디슨의 동업자에게 전달되었다. 당시 연봉이 1만 2천 달러에 불과했던 그는 비법을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한 끝에 엄청난 재산을 모았고 젊은 나이에 은퇴했다. 그의 이야기는 1장 도입부에 소개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 부는 결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지 않으므로 원하면 이룰 수 있고 돈, 명성, 인정, 행복은 이 축복을 받기로 결심하고 준비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 당신은 이 책을 다 읽기 전에 답을 찾을 것이다. 어쩌면 첫 장에서 아니면 마지막 장에서 답을 찾을지도 모르겠다. 카네기의 요청에 따라
20년에 걸쳐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나는 수백 명의 유명 인사를 분석했다. 카네기의 비법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막대한 재산을 모았다고 인정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와, 너무 많은데 좀 최대한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발음 연습도 좀 할 겸. 헨리 포드, 윌리엄 리글리 2세, 존 와나메이커, 제임스 제이 힐, 조지 S 파커, E.M. 스태틀러, 헨리 L 도어티, 사이러스 H.K. 커티스, 조지 이스트먼, 시어도어 루즈벨트, 존 W. 데이비스, 엘버트 허버드, 윌버 라이트,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데이비드 스타 조던 박사, 제이 오그던 아머, 찰스 M. 슈아브, 해리스 F. 윌리엄스, 프랭크 W. 건솔러스, 데니얼 윌러드, 킹 C. 질레트. 이렇게 읽다 보니까 눈에 익은 뭔가 이름들이 있어요. 상표 이름이기도 하고요. 랄프 A. 위크스, 데니얼 T. 라이트 판사, 존 D. 록펠러, 토머스 A. 에디슨, 프랭크 A. 밴더리프, F.W. 울워스, 로버트 A. 달러 대령, 에드워드 A. 파일린, 에드윈 C. 반스, 아서 브리스베인, 우드로 윌슨,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 루서 버뱅크, 에드워드 W. 복, 프랭크 A. 먼시, 엘버트 H. 게리 판사,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박사. 와, 그레이엄 벨 박사? 존 H. 패터슨, 줄리어스 로젠월드, 스튜어트 오스틴 와이어, 프랭크 크레인 박사, 조지 M. 알렉산더 대위, J.G. 채플린, 제닝스 랜돌프 의원, 아서 뇌쉬, 클래런스 데로. 재정적으로나 다른 방식으로 성공을 거둔 미국의 수많은 유명 인사가 카네기의 비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면 인생에서 높은 지위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그리고 여기에 이름을 밝힌 사람은 그 가운데 일부일 뿐이다. 나는 이 비법을 활용한 사람 중 스스로 선택한 소명에서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또한 그 비법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았는데 두각을 나타내거나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이 사실들을 바탕으로 나는 하나의 결론에 다다랐다. 자기 결정 능력의 필수인 지식의 한 요소로서 이 비법은 이른바 교육을 통해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이다. 그렇다면 교육이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아주 자세하게 답을 제시했다. 앞서 소개한 성공한 인물 중 상당수가 학교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다. 와나메이커는 근대의 기관차를 물을 대듯이 달리면서 물을 퍼담는 식으로 학교 교육을 받았다고 내게 말한 적이 있다. 포드는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 학교 교육의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다. 비록 교육 수준이 보잘것없다 해도 이 비법을 터득하고 적용하는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오르고 부를 쌓으며 자기만의 방식으로 인생과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을 표현하고 싶을 뿐이다. 책을 읽는 동안 그 비법이 지면 어딘가에서 튀어나와 당신 앞에 담대하게 서 있을 것이다. 당신이 준비된 사람이라면 비법이 나타나는 순간 알아볼 것이다. 첫 번째 장에서든 마지막 장에서든 신호를 받아 이 비법의 존재를 드러내면 잠시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가져라. 그 순간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테니. 이제 1장으로 넘어가서 내 절친한 친구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친구는 그 신비로운 신호를 보았고 생각할 시간을 가졌으며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이야기를 비롯해 여러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책이 누구나 경험하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그것은 희망, 용기, 만족,
마음의 평화를 찾고 생계를 유지하고 부를 축적하고 심신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기억하라. 이 책은 허구가 아닌 사실을 다루며 이 책의 목적은 부자가 될 준비된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자극이 되는 위대한 보편적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다. 1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카네기의 비법을 알아볼 때 단서가 될 단순한 사실을 제시하겠다. 모든 성취, 모든 부는 아이디어 하나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비법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면 벌써 절반은 가진 셈이다. 나머지 절반은 비법이 마음에 도달하는 순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나폴레온 힐. 저는 방금 전에 모든 성취, 모든 부는 아이디어 하나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힌트라고 하셨는데, 그 단서라고 하셨는데, 이걸 딱 읽는 순간 뭔가를 좀 깨달았습니다. 느낌이 팍 오는데요. 네.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직접 깨달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뭐 죄송하다. 저는 안 것 같아요. 네. 1장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부자가 되리라 하는 목적의식이 확고할 때 부는 시작된다. 과연 생각은 실체다. 명확한 목표와 끈기, 그리고 이를 통해 부나 다른 물질적 대상을 얻겠다는 불타는 열망과 합쳐질 때 생각은 강력한 실체가 된다. 30여 년 전 반스는 인간이 진정 생각의 힘으로 부자가 된다는 말이 진리임을 깨달았다. 그가 이 진리를 하루아침에 깨달은 것은 아니다. 위대한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겠다는 불타는 열망을 품은 날부터 차차 깨달았다. 반스의 열망은 남달리 확고했다. 그는 에디슨의 아랫사람이 아니라 동업자가 되고 싶었다. 그가 열망을 현실로 바꾼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라. 그러면 부의 법칙을 더욱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열망,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맨 처음 번쩍이며 생각이 발화되었을 때 난관이 앞길을 가로막는 바람에 그는 당장 움직일 수 없었다. 우선 그는 에디슨과 일면식도 없었다. 그리고 뉴저지주 오렌지행 기차싹을 치를 만큼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았다. 이 정도 난관이라면 대다수 사람은 열망을 실현하겠다고 나설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열망은 예사롭지 않았다. 어떻게든 열망을 실현할 방법을 찾기로 굳게 마음먹은 그는 마침내 패배자가 되느니 짐짝이 되어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쉽게 말해 이스트 오렌지까지 화물칸에 실려갔다는 뜻이다. 그는 에디슨의 연구실을 찾아가 함께 사업을 하러 왔다고 밝혔다. 몇 년 후 에디슨은 그날의 첫 만남을 다음처럼 회상했다. 그는 그냥 흔한 불황자 같은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제가 여러 해 동안 사람들을 만나며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간절히 무언가를 원하고 그걸 얻기 위해 단 한 번의 기회에 자기 미래를 전부 건다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죠. 전 그에게 원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가 성공할 때까지 어떻게 하든 버티기로 마음먹은 게 제 눈에 보였으니까요.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그게 실수가 아니었음을
증명해 주었죠. 그날의 만남에서 훨씬 중요했던 것은 젊은 반스가 에디슨에게 건넨 말이 아니라 생각이었다. 이것은 에디슨이 직접 한 언급이다. 반스가 에디슨의 사무실에서 일할 기회를 얻은 것은 겉모습 때문이 아니었다. 도움이 될 법한 외모는 분명코 아니었으니 말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생각이었다. 당신이 이 말을 진심으로 이해한다면 더 이상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 반스가 처음 면담한 자리에서 에디슨이 동업자가 된 것은 아니다. 그저 보잘것없는 임금을 받고 에디슨에게는 하잘것없는 업무를 하면서 에디슨의 사무실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을 뿐이다. 하지만 에디슨의 눈이 닿는 곳에서 자신이라는 상품을 보여줄 수 있었으니 반스에게는 매우 귀중한 기회였다. 몇 달이 흘렀다. 반스의 목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반스의 마음속에서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은 끊임없이 커졌다. 심리학계에는 진정으로 어떤 일의 준비를 마치면 그 일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는 통설이 있다. 자, 이 부분은 밑줄을 좀 긋겠습니다. 반스는 에디슨과 동업자가 될 준비를 마쳤고 나아가 자신이 찾는 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 노력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는 에고 이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마음을 고쳐먹고 영업이나 해볼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다. 에디슨과 사업하겠다고 여기까지 왔으니 남은 인생을 다 바치더라도 목표를 이루고 말 거야. 그는 실제로 그럴 작정이었다. 사람들이 명확한 목표를 세운 후에 집념을 갖고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때까지 목표를 놓지 않는다면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까? 자, 이제 답이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앞에서 서문에서 드렸던 그 단서, 모든 성취, 모든 부는 아이디어 하나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네. 이게 단서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 단서와 연결되는 것이 이겁니다. 목표를 세운 후에 집념을 갖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때까지 목표를 놓지 않는다면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까?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붙잡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게 성공의 비법인 것 같아요. 저는 깨달은 것 같습니다. 책을 덮겠습니다. 조금 더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반스는 미처 몰랐겠지만 단 하나의 열망만 쫓겠다는 그의 굳은 결심과 끈기가 모든 역경을 물리치고 원하던 기회를 선사할 것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다. 자,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마침내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기회가 찾아왔다. 기회는 원래 그런 류의 속임수를 쓰곤 한다. 기회는 뒷문으로 슬그머니 들어오는 고약한 습성에 있으며 이따금 불운이나 일시적인 패배의 가면을 쓰고 다가온다. 많은 사람이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그 무렵 에디슨은 에디슨 구슬 녹음기, 지금은 에디폰이라 불리는 새로운 사무용 기기를 완성한 참이었다. 하지만 회사 영업사원들은 그 제품에 그다지 반색하지 않았다. 웬만큼 노력해서는 팔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다. 이때 반스는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보았다. 기회는 반스와 발명가를 제외한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한 이상 야릇하게 생긴 기계에 몸을 막 감춘 채 소리 없이 다가왔다. 반스는 에디슨 구슬 녹음기를 자기가 팔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에디슨에게 영업을 제안했고 곧바로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제품을 팔았다. 더구나 판매 실적이 아주 훌륭해서 에디슨은 반스와 제품의 유통과 마케팅을 맡기겠다는 계약을 맺었다. 이 협력 사업에서 에디슨이 만들고 반스가 설치합니다라는 광고 문구가 탄생했다. 사업상 제휴는 30년 넘도록 유지되었다. 이를 통해 반스는 큰 돈을 벌었는데 사실 이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을 해냈다. 생각의 힘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몸소 증명한 것이다. 반스가 원래 품었던 열망을 현금으로 환산하면 실제로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 길이 없으나 그의 열망은 200에서 300만 달러를 벌어주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액수들은 아마도 이 시대에 이만큼 벌었다라는 얘기 같겠죠. 지금 원화 가치, 달러 가치로 환산하면 실제로 어마어마한 돈을 버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미 알려진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확실한 지식의 형태로 그가 얻은 자산에 비하면 그 액수는 별 의미가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의 발화가 물리적인 가치로 환산될 수 있다라는 지식 말이다. 반스는 그야말로 생각의 힘으로 부자가 되었다. 반스가 가진 것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능력과 그 열망을 실현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뿐이었다. 그는 미천 한 푼 없었다. 변변한 교육도 받지 못했다. 영향력도 없었다. 하지만 성공하겠다는 진취성과 신념, 의지가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힘이 그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의 동업자로 발돋움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이제 다른 상황으로 눈을 돌려보자. 부를 입증하는 분명한 증거가 숱하게 있었음에도 자신이 쫓던 목표를 바로 1미터 앞에 두고 멈추는 바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다. 자, 여기까지 오늘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뭔가를 얻고자 이 책을 들으러 오신 걸 테니까 제가 깨달은 것을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 아이디어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것이 바로 이제 부의 법칙이고 모든 것들의 성공의 법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 안에 계속해서 머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왕이면 좀 그냥 머물지만 말고 열심히 하면서 머물면 더 좋겠죠. 그것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자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계속해서 목표를 세운 후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때까지 목표를 놓지 않는다면 결과는 달라진다. 그리고 목표를 바로 1미터 앞에 멈추는 바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도 또 소개하겠다라고 하시는 걸 보면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목표를 정하고 계속해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성공의 비법이다. 목표를 수정하는 것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말도 생각이 나네요. 목표가 바뀌는 것이 약간 죄악시 되면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되면 목표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건 또 어렵네요. 자, 오늘의 책 나폴레온 힐 부의 법칙이었습니다. 아마도 나폴레온 힐 시리즈를 앞으로 방송하면서 좀 앞으로 한 4권 정도 남아 있어서 이 시리즈를 당분간은 좀 다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도 나폴레온 힐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